자, 24페이지에, 행렬 24페이지에 79번, 80번, 81번 있죠? 79번, 80번, 81번은 평범해요. 평범하기 때문에 하나 나올 수 있어요. 되겠어요? 평범하기 때문에 하나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따가 한번 그 시간 나면 한번 공부하는 걸로 끝내고, 그 다음에 25페이지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받은 프린트 25페이지부터 행렬 25페이지 보면 82번, 83번, 84번, 85번, 86번, 87번, 88번, 89번, 91번까지가 다 한 문제예요. 이게 다 서로 다르게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여러분이 어느 일부만 다루면 다른 문제를 나중에 또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 공부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게 그 단원 이름이, 맨 뒤에 단원 이름이 79번부터 해당되는 문제가요. 역행렬과 1차 연립 방식이거든요. 근데 역행렬을 공부했죠? 공부했으니까 그냥 제목을 1차 연립 방정식 이렇게 합니다. 1차 연립 방정식. 무슨 있죠? 그 행렬에서 금년에요. 한 6문제에서 7문제, 7문제가 약간 무리가 되면 6문제는 나오거든요. 그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6문제 출제될 것 중에서 오늘 2문제를 해요. 지금부터 3시간 동안. 무슨 얘기겠죠? 만약 수요일까지 건드리게 되면 문제가 몇 개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연립 1차 방식이라는 게 행렬에서 맨 뒤에 나와 있잖아요. 맨 끝에. 행렬에서 맨 끝에 나와 있죠. 이거는 앞에 물론 역행렬하고도 관련이 돼 있지만 오늘 설명을 잘 듣잖아요. 들으면은 아주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되겠어요? 우리가 이 연립 1차 방정식에 관련된 걸로는 폴 수학이 지금 전 세계에서 그 가장 1등을 달리고 있어요. 비교 불가능합니다. 지금 설명을 머리를 깨끗이 비우고 잘 들어야 돼요. 무슨 생각 있어요? 됐죠? 웬만하면 내가 좀 겸손하려고 그랬는데 아주 그 다음에 지금 지난주에인가 이 교육부 장관이신지 교육부 부총리인지 하시는 분이 나와서 금년도 그 수능에 대해서 EBS 교재, EBS에서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방송 내용에서 그 출제를 좀 많이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거기에 만약에 그 참여하는 기자 중에 제가 있었으면 상당히 그날 곤란했을 텐데, 기자도 모르죠. 제가 항상 그래서 기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옛날 기자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요새 기자들은 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쓸데없는 것만 계속 질문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발표되는 장소에서 기자가 물어봤을 때 그거는 좀 보도가 되잖아요. 국민들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기자도 모르니까 뭐 장관도 뭘 모르고 발표하고, 장관 모른다니까 제가 사람 무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막 EBS 그 교재 이렇게 해서 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인가 뭐 수능 출제하는데도 그 EBS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금년에는 거기서 그 금년부터는 낸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내서 그 사교육비를 갖다 절감을 하고 한다 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긴장들이 많이 될 거예요. 금년 그 수능 나오려면 그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학원도 요새 막 긴장들이 많이 되고, 이게 지금 넣으세요. 이게 자르지 마세요. 학원도 그 긴장이 많이 되고 있고, 뭐 선생님들, 학생들인데, 원래 지금 7차 교육과정 자체만도 머리가 아프죠. 7차 교육과정도 머리 아픈 거를 대학에서, 4년제 대학에서 지금 입시를 어떻게 치른다는 그 자체도 머리가 아프지. 근데 이제 그 정부에서 도와주려고 이번에 그 출제 방향을 EBS의 그 교재에 그 나와 있는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다루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EBS 교재에서 문제가 상당수 나오리라고 예측은 됩니다. 그 글자 그 자체로만 해석을 하면. 무슨 생각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해서 EBS 교재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됐다면은 그거는 나라에서 또는 그 교육부에서 소위 불법 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의 그 원칙을 스스로 그냥 다 뭉개버리는 거죠. 그 출제 기관에서. 작년까지는 어떻게 됐냐면은 검토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들어가거든요. 수능할 때 출제위원이고 검토위원이. 검토위원들은 참고서들이 트럭으로 들어가요. 참고서들이 트럭으로 들어간다. 그게 왜 들어가느냐? 그걸 참고하려는 게 아니라 한 문제라도 기존 참고서, 특정 교재에서 한 문제라도 많이 출제가 되게 되면은 그 문제를 제외시키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금년 내내 실시되는
각종 신문들의 왜 대입 특강 이런 거 있잖아요. 수능 특강, 예상 문제 특강. 그런 데서 한 문제도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출제하는 도중에도 그 문제들은 계속 들어가요. 들어가서 같은 문제를 골라낸다, 빼낸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 거기서 나왔다면 그건 모든 참고서에 다 나온 문제나 모든 교과서에 다 나온 문제예요.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학교마다 교과서가 좀 다른 편인데요. 지금 7차부터는 뭐 언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사실 언어에서 문학만 하더라도 책이 전부 지금 18종에다 36권인데 그것도 공통 부분이 없는데 만약 EBS 교재에서 출제했다면 그걸 첫 번째 어기는 거니까 문제예요. 그러나 뭐 제가 학생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해요. 범위를 정해준 거니까. 그렇다고 EBS 교재에서 언어라든지 외국어 지문을 그대로 낼 수 있느냐? 그건 어렵습니다. 무슨 양 있어요? 문제 큰일 납니다. 그러면 만약 그런 식으로 되면요. 이제 다른 출판사 교재 똑같은 게 나온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제재를 못하죠. 작년까지는 그랬거든요. 어떤 문제가 무슨 참고서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제재하고요. 옛날에 어떤 영어 출판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갖고 좋은 책을 만들었는데 책이 없어졌어요. 몇 문제 나오는 바람에. 그런데 만약 EBS 교재에서 낸다는 게 정면 배치되는 얘기인데 그건 그렇다 셈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고3 올라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학교에서 여러분 3학년 올라가면 부교재 선택하거든요. 그럼 이왕이면 여러분 생각에 어느 교재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2권, 3권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책을? 없죠? 2권, 3권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EBS 그 교재들로 좀 채택되는 게 고3한테는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것저것 복잡하게 찾지 않고. 그러나 EBS 교재가 지금 나온다면 그 제가 질은 수준을 예측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질이 좋았는데 금년에 만약에 잘못 또 그 컴플렉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쓰게 되면은 또 쉬우면 무슨 문제 생길까봐 괜히 쓸데 문제를 넣다 보면 학생이 난 시험 봤을 때 엉뚱한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그리고 나중에 책임 못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 오래 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고. 신문 오래 놓고 증거 뭐 제시게.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학교에 그간에 그 고3들이 각 학교마다 교과서라든가 채택한 모든 게 있는데 그게 사실 무시가 되고 EBS 교재 위주로 나가야 돼요. 난 강남구는 아마 그럴 리가 없겠지만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다시 10시까지 보충 수업이 부활을 한다고 아마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보충 수업을 부활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학원도 지금 10시까지밖에 수업을 못 하잖아요. 그 왜 10시까지만 수업하기인 줄 아세요? 1번 밤길이 무서워서, 2번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면 그 다음날 학교에서 정상 수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몇 번이에요? 2번이 명분이었어요. 2번이. 무슨 말 있어요? 너무 늦게까지 애들이 1시, 2시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폴수는 그렇게 한 적도 없지만 1시, 2시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얘들이 학교에 가서 잔다 이거야. 학원에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학원은 10시까지로 정해놓고 이번에 보충 수업 같은 경우를 10시 정도까지로 부활을 시키잖아요. 시골은 11시까지 부활할 거라고. 그럼 끝나고 나면 또 EBS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EBS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상중하로 나눠놨어요. 그럼 상에서 몇 문제, 하에서 몇 문제, 중에서 몇 문제 나오면 중은 또 TV로 하고 상하고 하는 인터넷으로 한다 이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상중하 중에서 뭘 봐야 돼요?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된다고. 그러면 결국 거의 밤새야죠. 그럼 학교 부교재라 내신 하랴, EBS 하랴, 또 학원 다녀서 학원 하랴. 그래서 아마 곧 학원에서 EBS 교재로 강의하는 학원들이 생길 거예요. 응? 예년에도 그랬으니까. 그래, 그럼 결국은 뭔가 하면은 학교도 전부 다 EBS 교재 위주로 다 한다면 선생님들은 그 보충주대주는 조교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전 고3들이 획일화된 교재 한 권 가지고 수업을 하겠죠. 지금 무슨 얘기겠죠? 다 EBS 할 거니까 이제. 그 EBS는 그러면 국가기관이냐, 그 책을 파는 데가. 바로 일반 출판사입니다. 여러분 EBS 교재 과목당 출판사가 다 일반 출판사라고. 무슨 얘기 있어요? 불이웃돕기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가지고 이제 누가 당첨되냐 뭐 여러 가지 할 텐데 지금 너무 조급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저를 자꾸 교육부 장관 한번 시켜라 그런 이유가 내 잘리더라도 입시는 없애버립니다. 입시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그것도 면접을 강화한다면서요. 그거 다 사람들이 제정신 아니에요. 면접이나 논술을 강조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나라가 아주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특히 구술 이런 거. 맨 거짓말만 잘하는 놈들만 대학 합격할 거 아니에요. 구술이란 게 뭐예요? 말로 의견 표현하는데 집에 가서 방청소 나온 놈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 떳떳이 얘기하고. 알겠어요? 저녁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 그 밥 주면 고맙게 한 번도 느끼지 않은 놈들이 효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 보면 돌아가실 정도라니까. 옛날 사람들까지 이용해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높은 성적을 맞아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지도하면 문제가 뻔한 거 아니에요? 10년 후, 20년 후에 한국의 세계가? 그 다음 시골에 있는 학생들은 면접이라든가 구술 같은 거 시스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알죠 지금?
이런 일반 조그만 단과 학원들 같은 경우가 수강료가 싸요. 논술이 수강료가 싸요. 수강료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논술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탓할 필요가 없이 금년에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무시 아니세요? 대학을 안 가도 좋으니까요. 성적을 잘 맞아놓고 대학은 갈 필요 없으니까 나 그만두고 그냥 하겠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뭐 원서 가군 내고 나군 내고 다군 내고 전문대 내고 다 떨어진 다음에 대학은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이거는. 무시 아니세요?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 400점쯤 맞고 그냥 400점 만약 400점 만점 원점수 같으면 한 400점 만점 정도 딱 맞고 그냥 대학 안 가고 만약 대학 안 가려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냥 돈을 저와 같이 나눠서 벌게. 왜냐하면 전체 다 맞았는데 얘가 대학을 안 간다 그러면 신문에 안 날 것 같아요. 일본까지 기사를 팔아먹을 수 있어요. 기사 다 팔아먹습니다. 무슨 말 있어요? 그래서 왜 넌 대학을 안 가니? 그간은 공부한 게 아까워서 한번 시험 봤는데 저는 뭐 굳이 대학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서특필됩니다. 알겠어요? 뉴스 나오고 난리 나요. 걔 그렇게 유명해지죠? 그럼 CF 계약 같은 거 몇 억은 우습다 이거야. 무슨 말 있어요? 몇 억은 우습다. 나랑 나눠 먹자니까 내가 많이 먹을 것 같아요. 1% 먹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피차 부담 없을 거 아니에요. 일본에도 내가 다 팔아먹고 NHK 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5월 100점 맞은 애가 대학을 갈 필요가 없댄다. 바로 쫓아옵니다. 이게 웬일이냐고 들어보고 싶으니까. 대학은 사실 갈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나 금년에 우리 수능 준비하죠 지금. 수능 준비하니까 적어도 금년에 수학은 거의 다 맞아야 돼요. 거의 다 맞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EBS 교재에서 상당히 많이 비슷한 문제들이 수학도 출제되리라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EBS 단독으로 나온 문제가 아니라 다른 참고서에도 공통적으로 나온 문제들이 있으니까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 다음에 EBS에서 분명히 많이 나올 거예요. 즉 적중률이 높을 거라고. 알겠어요? 항상 정책적으로 했을 때 요즘에도 좀 높았어요. 적중률이. 근데 폴수학이 항상 더 높았습니다. 무슨 알겠어요? 그 점을 참고하고 정신 차리고 잘 봐요. 자.